TK 신공항 우리 출정식을 했으니까 그래 기자실에 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출정식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관련 인사들은 다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사실 신공항 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관사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사실 제일 중요한 주관사가 되어야 하고 또 LH 같은 경우는 그거는 주택 재개발할 때 쉽게 말하면 후적지 개발할 때 필요한 회사입니다. 공항건설에는 LH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의 주력 주관사는 한국공항공사가 될 겁니다. 신공항 건설이나 후적지 개발의 주역들은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입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사례는 전무해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입니다. 그 건설사들이 신공항을 건설하고 그리고 후적지 개발하고 배후 주거단지 건설하고 하는 대한민국 건설사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탑10에 들어가는 유력 건설사들은 다 참여할 겁니다. 지역의 유력한 건설사들도 같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공사를 끼고 하는 것이 제일 공항 건설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도시건설은 대구 도시공사가 주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10대 건설사한테 전부 물량 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신공항 사업하는 데는 우리가 LH 참여 여부는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삼성이 참여해 주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면서 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더욱더 큰 힘이 생겼다. LH는 아마 자신들이 주저를 하고 있는 것이 채무 상한선이 한계선까지 왔어요. 한계선까지 왔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4대강 사업할 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맡았는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게 말하자면 경영평가에서 빼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LH에서는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면 여기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국가가 좀 빼줬으면 그 전례대로
그 이제 기재부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LH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똑같은 조건으로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할 때 채무는 이거는 빼주는 게 옳다는 게 난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기재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SPC 구성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고 했는데 나는 3월 전까지 SPC 구성을 해라. 그리고 사업 진척을 빨리 앞당겨라. 행정 절차에 얽매여 가지고 사업 진행을 지체시킬 이유는 없다. 삼성 측에서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배후 주거단지 128만 평을 풀어서 SPC 회사가 개발하도록 하겠다. 거기에서 아마 신공항 배후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K2 후적지 전체의 개발 이익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참여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대구 아파트 성인도 잠정 보류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배후 주거단지에 거기에 많게는 10만 세대까지 고급 아파트가 건립될 겁니다. 거기에 K2 후적지에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그림그리는 그런 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후적지를 배후 주거단지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급까지 일정까지 맞춰서 대구의 아파트 건설 성의는 배후 주거단지의 아파트 계획에 맞춰서 성의될 겁니다. 배후 주거단지의 착공은 신공항 착공과 동시에 추진을 할 겁니다. 공항이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모든 규제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아마 고급 아파트 짓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아파트 그 건설 승인 그리고 주거단지 계획 배후 주거단지 계획 맡아서 승인한다 했는데 시기는 한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 승인 시점 배후 주거단지 계획에 맞춰서 대구 아파트 승인한다. 그거는 실무진에서 전부 수급 조절을 다 계획을 해보고 난 뒤에 알겠죠. 네. 글쎄 아까 그 SPC 구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LH가 참여하지 않아도. 근데 적어도 LH가 우리가 1,000억 원 정도의 SPC 참여를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디가 메꾸게 되죠? 어디가 들어가서?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으실 건지. 그거는 참여 업체들끼리 주관업체하고 다시 의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SPC의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100억이 되더라도 100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PC 자본 자체가 거의 중요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그게 몇 천억을 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사가 무슨 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자본금이 100억 되는 회사도 100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배후 주거단지 착공을 신공항 착공 시기와 맞추면은 사실은 그게 공항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착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고도 제한이라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풀어야죠. 그거는 공항 이전과 동시에 아파트가 완공 시점을 보면 되니까 그에 맞춰서 하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후 주거단지부터 하고 우리가 K2 공항 이전 뒤에 안에 부분에 241만 평은 별도로 개발을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배후 주거단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또 그게 기부대 양려 사업을 하게 되면 241만 평 그 우리가 양려받는 그 땅에서 이익을 남기면 그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기부대 양려 규칙상. 그래서 이익 남기면 그건 국가에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 반납을 하지 않고 그것은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손해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기로 하는 게 특별법이야. 그래서 그 특별법을 내가 만든 것이고 그 특별법 만들고 난 뒤에 우리는 마음대로 그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지. 거기서는 이익 남기면 그 이익은 전부 국가로 반납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익을 안 남긴다. 배후 주거단지에서 이익을 남겨야지 SPC 참여하는 업체들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계획이 2030년 공항이 이전할 당시에 10만 세대가 전부 다 완공하는 그림이십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가 아니지. 완공을 하게 되면 그게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고도 제한에 지금 안 되겠죠? 뭐 그것 때문에 안 되지. 예. 근데 여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면 그거는 나중에 비행기가 완전히 저쪽으로 가고 난 뒤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분양하면 되니까. 그거는 선분양을 통해 가지고 자본 회수를 하면 되니까. 분양 승인을 안 해주면 반발이 좀 있겠는데요. 뭔 반발해? 어쨌든 지역에 지금 부동산 기획 침체되면서 아파트 단지 이제 개발 사업하는데 중단된 것들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언제 짓냐 뭐 이래가지고 좀 반발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도 있을 거고 지원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않아도 네,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신규 승인 안 해준다. 신규 승인은 안 해준다. 지금 신규 승인 안 해가지고 공급이 부족 사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미분양 사태가 해소되고 난 뒤에 분양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야. 그룹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참여하는 거지 뭐. 그거 참여 안 하면 되겠어. 시장님 내년에 뭐 총선도 있고 이 사업 자체는 또 대통령 통합 사업도 하고 그런데 좀 그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이런 지방에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뭐 밀어줄 만한 그런 혹시 대구시 차원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아니 정부에서 전부 다 밀어주고 있잖아. 정권 차원에서 지금 다 밀어주고 있죠. LH 참여나 이런 것좀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그런데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항공사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봐야죠. 수자원공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설득 중입니다. 그 기재부에서 이제 참여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SI 참여를 더 원하는 거죠, 삼성은? 지분 참여도 원하고 그 다음에 금융 참여.
SI 참여 또 무슨 참여 있지? FICI, FI 참여.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 있지? CI 전부 다. 다요. 그래서 삼성에서 그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죠. 시장님, SPC 구성할 때 우리 공기업의 비율을 50% 이상 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방침인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LH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LH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50% 선이 조금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70%도 할 수 있어요. 공기업으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현실이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 공기업 참여가 51%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토지 수용권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강제 수용권이 생깁니다. 토지 강제 수용권 때문에 공기업 참여 비중을 51%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계속 뭐 대구를 온다거나 대구 출마를 암시한다거나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나는 내년 총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맞습니다. 총선 이후에 새 판이 짜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된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런 관여도 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산단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비극거리가 다시 잘 추진되고 있다는데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마 하나가 이상한 업체하고 아마 컨소시엄을 맺었던 모양인데, 그 업체 배제하고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질문이 없네. 그 어제 우리 저 설명할 때 했던 자료 내용 중에 그 특별법 개정에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우리 민항까지 SPC가 그 부분은 이제 총선 끝난 뒤에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 그게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식으로 헌신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민항 그 사업을 SPC가 위임받는 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건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국토부하고 협력하는 게 맞겠죠. 사실 그거 공구별 나눠서 동시 착공해 버리면요 3년 내에 끝나는 사업. 착공하고 난 뒤에 3년 정도면 전부 끝나는 사업. 우리나라 한 10개 건설업체들이 대들어가지고 공구별로 책임 시공 맡겨버리면 3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 그거는 난공사도 없어요.
화물터미널은 2개 만드는 걸로 거의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뭐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그거는 이철우 지사하고 어성군하고 국토부가 협의해야 될 문제죠. 그거는 대구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제 정부가 의성하고 이제 그 화물터미널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군부대 이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시에서는 이제 우리 쪽에 군부대 이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부 합의서를 쓰고도 국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성군이 때를 쓰는 거 보고 내가 군의군으로 가는 것이 우리 통제 범위 내에서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 아마 합참에서 작정성 검토를 하고 대구시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합참하고 협의해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군의로 하겠다는 방침이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방침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합참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합참은 작전성 검토를 하고 우리는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땅값이 비싼 쪽으로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이나 우리가 군부대 이전에 해줄 수 있는 모든 그 자금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군에서는 어느 지점으로 가는 작전성 검토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거기에 작전성 검토된 지역에 사업성 검토를 해요. 그래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작전성 검토에서 차등이 없다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우수한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군부대 이전하면서 군에 해줄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의성에 추진 중인 그 제2화물터미널은 화물기 전용 화물을 주로 이제 실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대구시 군의군에 현재 우리가 제일 먼저 짓기로 되어 있는 그 화물터미널은 벨리카르고로 축소가 만약에 될 경우에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럼 국토부하고 경북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는 거기에는 관여 안 한다고 했잖아. 영향이 현재로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토부가 확정을 지어나면 그걸 나중에 SPC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같이 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는 우리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뭐 이야기하고 마시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단지 화물터미널이 2개 되면 우리 공항으로서는 좋은 거지. 화물터미널 하나보다 2개가 더 좋은 거지. 나쁘지 않죠. 2개 생기면 우리는 좋습니다. 캐퍼시티가 그만이 늘어나면 훨씬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생각 전혀 없습니다. 화물 수용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좋은 겁니다. 자네 뭐 물을 거 없나? 아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제 처음 들어오실 때 플라이카, UAM,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이거 ABB, 다른 거는 뭐 원래 저 대구가 잘 하는 분야고 로봇하고 이런 쪽을 원래 하는 분야고
세 분야는 사실 좀 대구로 봐서는 좀 기반이 약한 부분이었는데 잘 돼 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그 예측한 대로 순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정부 부처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 장관들이나 차관들이나 대구시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초에 우리 기구 개편 우리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큰 방향이랄까요? 어떤 방향? 에이, 기후 개편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바로 적극적으로 대학 정책국을 지금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 지방대학이 소멸 위기에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에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속 떠들기만 하고 그 대학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대학 정책국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방대학 정책을 총괄하는 국을 하나 만들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님, 그 달빛 고속철도 그 스펙과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뭐 기재부와 국토부가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거 어떻게 저 다음 달에 처리될 것 같습니까? 정말. 그거 이재명도 찬성했고 그 다음에 홍표도 와서 자기가 예산까지 태워준다고 했고 그리고 윤정욱이가 했는데 그거 안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뭔가. 확신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 아, 예. 전망을 해서 보시는 그거는 나는 전부 엮어가지고 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다 동의를 했으니까 나는 국회에서 볼 때 그 261명이 서명한 법안은요 무쟁점 법안입니다. 그는 소위에서 대안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소위 어느 날 대안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대안 제시하고 대안 통과돼 버리면 그게 그 이튿날 2, 3일 후에 국토부 들어가고 본회의 들어가고 국토부 상임위원회 가가지고 법사위로 넘어가서 다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국회 일정은 뭐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고속철이 안 되더라도 복선으로만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고속화 전철. 예. 고속 전철이 설치 비용이 비싸니까 고속화 전철하면 시속 200km 이상 나옵니다. 지금 고속 전철 저거는 시속 300km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시속 200km만 나오더라도 광주에서 대구가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고속화 전철로 해도 무방하다. 대신 복선으로 하는 게 옳다. 그게 나중에 수요 때문에 좀 철도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복선을 꼭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복선 안 아니 하면 복선을 해놔야죠. 복선 안 하면 많이 못 뛰거든요. 그 요즘 무역 수지도 별로 안 좋은데 일본으로 관광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 국내 관광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경남도 좀 쉽게 갈 수 있고 전라도도 좀 쉽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차만 타고 가려니까 어제 통영 이런 데 가려해도 3시간 이렇게 걸려서 기차를 타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차원에서 지금 남부 내륙철도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것도 예타 면제해가지고 거제에서 합천 거쳐서 그 다음에 바로 통영으로 갔다가 거제로 가는 거예요. 그 남부 내륙철도 지금 예타 면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철도가 그 접점이 있습니다. 합천쯤이면 이게 지나간다고 서로가. 그래서 이게 시장님 처음 이제 대구시 들어오실 때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
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워낙 이게 해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일본은 몇 년 전에 일본 그 지방 도시들을 전부 실핏줄 관광이라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쿄 오사카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곳곳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공항 문제나 달빛 이런 고속화철도 이런 문제도 좀 나라에서 좀 우리 일로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그런 좀 판을 좀 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또 건의드리는 거는 그건 대통령이 할 일이고. 대구 경북 신공항이 자꾸 서울에서는 뭐 포퓰리즘 뭐 이런 걸 자꾸 보는데 그거 지금 쓰는 데 없을걸요? UAE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기술 좀 테스트 베드로 이렇게 좀 적용하는 거를 우리 그 과기부 사업이나 이런 걸로 좀 큰 사업으로 좀 붙여서 공항 건설을 너무 지금 토목하고 뭐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쁜 거는 토목이야. 빨리 차별성, 지어야지. 차별성하고 수도권에서의 너 인식, 예. 그래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일단 공항 만들어 놓으면 그건 달라집니다. 뭐 딴 거는 물을 거 없어요. 지금 가죽 잠바 입고 다니시기 안 춥습니까? 바지도 굉장히 얇으신 것 같아요. 실내만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가발 입고 나가요. 우리 TK 신공항 건설한테 마지막 뭐 남은 과제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SPC 구성이 되면 건설하는 거는 장애는 없을 겁니다. 근데 SPC 구성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태 지금 해온 게 어려웠던 게 특별법 그거 하고 또 이제 달빛철도법 해가지고 호남의 물류 영역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항 건설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난 그래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LH나 이런 쪽은 참여 저희들이 나중에 원하면 시킬 겁니다. 그런 전례는 있어요. 처음에 참여 배제를 했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지분 조정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있어요. 지분 조정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있는데 나는 굳이 그 LH에 목매지 않는다고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부채가 많은 집단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선뜻 참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성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LH 참여 여부보다는 훨씬 기업계나 소위 건설업계나 사회적 신용도가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LH 참여 여부라는 건 결국 신뢰도 제고의 문제인데 그건 참여 지금 안 해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럼 지역 기업의 참여, 태왕이라든지 뭐 지역 건설사들 포함해서 참여. 지역 건설사들도 이제 뭐 태왕이나 수안이나 그 다음에 뭐 화성은 뭐 참여하겠죠. 그 정도는 참여를 해갖고 공사의 독립 그
광고를 가지면 좋겠죠. 독립구간은 절대로 참여하지 말고. 특정 구간을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배우 주거단지 가갖고 자기들은 이제 땅 분할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기들 아파트 짓고 뭐 그렇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배우 주거단지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리겠다. 우리가 이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돈 남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결국은 SPC에 참여한 업체들 주저 말고 참여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10월 1일자부터 대구시를 출입하게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구시의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네?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알려드릴게요. 그 100%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거든요. 107%거든. 전국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7%인데 서울의 주택 자가주택 비율이 한 64% 정도 되죠. 대구는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 넘었을걸요. 대구시가 104%? 100.7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돼서 21년 한 사람이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인구 대비 주택수, 가구 대비. 자꾸 뭔 사람 막 뭐 기자분들이 뭐 궁금한 것도 없나 봐요. 설명을 하고 잘해주시라고. 아니 겨울은 건강관리 위하십니까? 골프는 못 치시고. 자연스럽게 듣고 골프하면 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운동 하시는 뭐 신청을 걸어야지. 신청을 지금 뭐 나무 심고 있으니까 저 나무 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야. 잘못 심으면 죽는다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뭐야 금호강 단장한테 내가 그래서 신천에 심은 나무 죽으면 니도 죽는다. 알아서 해라. 옛날에 문 시장에 이제 그 나무에 이름표를 달았지 않습니까? 책임자로.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그 페이스북에 한번 시장님 잠깐 말씀하시고 왜 특별하게 아니지 어제 그 뭐야 서울 간 김에 지방방송 전부 연합 지역 민방 합동. 합동 그거 가서 메가시티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거 또 이야기했어. 택도 아니지 단다. 이게 좀 지방도 같이 좀 그런 그 메가시티를 좀 만들자는 그런 참 그게 사람들을 웃기는 게 지금 메가시티 만들자라면 대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구 경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그 다음에 주변에 이거 전부 다 대구시로 편입하자.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경상북도 가만히 있겠어요? 군이 하나 내주는 거는 공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라서 그런 식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능합니다.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성의해 주겠어요? 응?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시권이야. 경상남도에서 동의해 주겠냐고. 부산 메가시티 하는데 부산 메가시티 하면 김해, 양산 대표적인 두 도시를 갖다 가져가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내주겠어요? 지금 서울 하는 식으로 하면 대구도 근교에 있는 시군들 전부
대구시로 편입하자.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가만히 있네. 결국 그거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팔도 체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 몇백 년째 이어 내려오고 있잖아요. 조선 팔도 체제가. 그러면 내가 경상남도 지사를 해봤죠. 도가 지금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도는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기초, 광역, 국가, 지금은 이 3단계잖아요. 이 3단계 구조에서 광역이라는 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옛날에 도가 왜 필요했냐? 교통이 불편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국이 뭐 한나절 시대가 돼버렸는데 무슨 교통이 불편해서 도가 필요합니까? 도는 필요 없어요. 내가 도지사를 해봤는데 도지사는 저 지원기관이야. 시군을 지원하는 기관에 불과해요. 광역시 시장은 집행기관이야.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해요. 그런데 도지사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폼만 잡지.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갖다가 한 30, 40개 자치단체별로 딱 분할을 해갖고 통합을 하고 인근하고 그러고 한 30, 40개 자치단체별로 만들고 뭐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그대로 두고 옆에 뭐 경산, 청도 뭐 이래 영천 이래 확 합치고 여기서 자치국 만들고 이제 기초광역의 개념을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고 2단계 행정체제로 만드는 것이 선진국 체제입니다. 선진화 시대에 디지털 시대의 체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3단계 행정체제에서 시도끼리 땅 따먹기 하는 거 그건 행정국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게 예전에 지금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로 통합이 가능한데 기초와 광역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법이 없었어. 그래서 그전에 또 몇 번 제안을 했을 때 도지사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개헌할 때 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국회의원 선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영호남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영호남하고도 관련이 돼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를 같이 묶어 가지고 인근시군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거는 개헌을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개헌을 할 때 국가적으로 합의가 될 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행정체제 대개편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처럼 메가시티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메가시티 해가지고 그게 발전이 됩니까? 비대화 현상만 일어나지. 그리고 대구 어른들 버스 이제 그냥 타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요. 이제 버스가 지금 좀 많이 오른다 해가지고 그거는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조정해야 된다고. 조정을 하고 7년 동안 안 올렸으면 올려야지. 7년 동안 안 올렸는데 올려야지. 한두 번에 올리면 아무래도 좀 정한데 몇 년마다 올리는 게 이번에 7년마다 올렸으니까 네. 그 물가 상승률 보고 올리는 게 맞겠죠. 7년 만에 올리는 것도 늦었죠. 이준석 대표 신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준석 대표 신당 나오고 본들 대구에서 당선될 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착각이죠. 그건 본인이 착각이죠. 비례대표 신당 만들면 그거는 7, 8석이나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될 지역은 전국에 한 곳도 없을 겁니다. 혹시 한동훈장은 전에 오셔가지고 시장한테 전화 오시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이 출마하면 어떠냐? 뭐. 나는 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후배가 괜찮네. 이준석 전 대표는 가끔 뭐 통화하십니까? 요즘은 안 하죠. 이제 너무 나가가지고 통화하는 게 부담스럽죠. 너무 나가. 시민들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안 하고 가네. 본인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자꾸 시간이 이래 오래 지나가면 몸이 부린다는 인상이 짙어집니다. 그래 되면 신당이 바람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너무 오래 질질 건다. 그냥 깔끔하게 탈당하고 새살림 차리는 게 옳지. 당적을 그대로 두고 미적거리면서 12월 27일까지 하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 신당을 차릴 결심이 있으면 빨리 탈당하고 그 합세할 사람 데리고 나가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 여기 당적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같이 신당 창당하는 그런 쇼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몽리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뭐, 하모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고민 많을 거야. 시장님 이현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신당 만들면 비례대표 1번이 이현주 아닐까? 나경원보다 이현주 더 좋아하시네요. 이현주 똑똑해요. 요즘 방송자 그리고 이현주는 칼 같아. 그래서 이준석 신당 만들면 비례대표 1번이 이현주 아닐까? 몽리 부리는 것보다도 빨리 결심을 했으면 탈당하고 나가서 신당 차리는 게 맞죠. 계속 저러고 있으면 신당 자체가 뜨기가 어려워요. 국민들 눈에는 저거 몽리 부린다. 그런 인상을 주니까. 아마 내가 한 이야기가 인터넷으로 나가면 이준석 팀에서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거야. 논의를 시작할 거야. 기본적으로 나는 내년 총선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총선의 성패고 여고 내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년 총선 이후에 달라진
정치 구도 하에서 새롭게 입장 정리를 하면 되는 사람. 자치단체장은 이게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가지고 관여할 수 없어요. 실제로 2년 전에 대구 내려온다고 결심을 할 때도 2년 후에는 이래 될 것이라고 보고 내려왔으니까. 이 년 후에는 여야가 정권 교체되든 안 되든 간에 총선에 이런 판이 올 것으로 보고 대구 내려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내려왔으니까 내년 이후에 보면 되죠. 계속 계셨으면 수도권 출마하셔야 돼요. 계속 계셨으면 수도권 출마하셔야 돼요. 아마 출마를 안 하겠죠. 국회의원 할 만큼 했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해가지고 무슨 그게 있습니까? 서울에 있었으면 출마를 진작 안 하겠죠. 그냥 집에 가겠죠. 그 대구 내려오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있고 그 일에 집중하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 좋잖아. 할 일 없이 세월 보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할 일이 있잖아. 그 대항해 시대가 있었는데 대수도권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되는데 시장님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응? 한 가지를 하신 게 지방에서 이야기하셔도 쫙 중앙에서 다 받아주니까 지방이 보이는 게 유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게 지방이 너무 죽어서 서울에서야 뭐 단순히 그냥 대구시장으로 보겠습니까? 뭐 당대표도 2번 하고 뭐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내가 제일 최고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 받아주는 거겠죠. 다른 정치인이 예를 들어 지방 가더라도 그래 되겠습니까? 그죠? 받아주겠습니까? 그럴 정치인들이 잘 있겠습니까? 왜? 그 경남지사 할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른 분. 지금 뭐 중진 누가 뭘 하더라도 그렇게 지방에 있을 때 관심 가져주겠네요. 지방이 잊혀지는 게 너무 심해서. 대신 뭐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주거부처 하면 지금까지는 대접받아요. 지금까지는 대접받아요. 옛날하고는 달리 대접. 그것만 해도 뭐 좋은 얘기죠. 지금은 더 없지. 할 거 다 했고 뭐 미진한 거 있으면 하세요. 뭐라도. 지난 월요일 날 안동에서 이제 시민들 상대로 주민 설명을 하더라고요. 뇌물 이용 관련해서. 뭐 어떻게 원래대로 뭐 결말이 납니까? 대구시 입장으로 환경부에 전달하고 이렇게. 그건 뭐 그 연말까지 환경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부도 그게 대구하고 안동의 문제가 아니고 영남권 전체의 물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지금 대구가 안동댐 물 끌어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들도 진주난강댐 끌어오자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대구가 물정책이 성공하는 것을 부산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